예,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미래와 꿈을 향한 변주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반도 메타버스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현재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론적 개념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남북 문제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뭐 경제 협력이나 정상회담 같은 걸 해봤지만은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면서 그것이 또 유엔에서 이제 제재 상황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착화돼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고착화돼 있을 때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이끄는데 그 사회과학과 역사, 디지털 이렇게 분야를 나눠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일종의 현재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학이랑은 과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은 건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 개가 만나서 통일을 하자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를 가장 활용을 잘하고 익숙해 있는 MZ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통일 담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죠. 과연 우리에게 진실로 새로운 통일 전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 협력이나 북핵 제재 때문에 경제 협력이나 뭐 정상회담 같은 것이 꽉 묶여 있는데 그런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실로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 해보려는 통일 전략은 있는가라는 이 반성적, 성찰적 일종의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게 본질이란 뭘까요? 초심이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을 하되 이 통일을 한다는 것은 민족사적으로 그랜드 디자인이죠. 큰 그림이 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일 수도 있고 다원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주 주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죠. 적극적인 거죠. 모든 힘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굉장히 현명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 예컨대 이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하영성 교수의 주장이지만은 통일은 일종의 복합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혼맥, 항맥, 상맥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우리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고 배우고 장사하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를 생각해야지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서 제기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조선족이나 우리 까레스키나 자이니즈나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전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모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모아가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하다가는 한없이 요원하니까 디지털 활용하자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요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따가 뭐 얘기할 거지만은 이 한반도 통일을 얘기할 때 현실주의적인 접근이냐 아니면은 구성주의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의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특히 4장에서는 요 개념, 그러니까 민족 통일의 역사적 경험을 탐구하고요.
냉철한 국제 정치 역학 관계를 활용하는 개념, 또 외국 세력의 평화적 협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어 왔던 우리가 뭐 정상회담이나 경제 협력 그런 관점에서 통일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성주의적 접근이죠. 아까 내 하영성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복합 네트워크 구축 방어라든지, 또 북한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급이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나 뭐 일본이나 중국은 유엔에서의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정상 국가인데, 북한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가 봐도 비정상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했던 지금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또 낮은 선문 같은 데가 경제 특구인데 거기를 어떻게 확대하는 바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 구성주의건데, 현재는 요 현실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이 딱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한반도 메타버스를 통한 통일론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큰 그림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상 첨단 디지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통일 거버넌스, 이 뭐 통치 체제, 통치 구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어왔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잊지 않은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관적 개념의 기대죠.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가 가지는 힘은 이따가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거기서 언급된 내용을 지금 현재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그 차관님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메타버스를 통하게 되면은 현재의 남북 소통 문제가 더 실현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기술적 문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거 한일은다고 하면 서버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AWS 같은 걸 많이 활용합니다. 아마존에서 쓰죠. 근데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AWS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좀 더 폭이 넓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은 가상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인가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개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특히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나 인터페이스 장비 같은 것이 새롭게 도입될 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다른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남북 이사는 고연령층인데 다 지금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대들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세대들은 새로운 개념의 메타버스의 주인공인데, 이들이 통일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기로 중에 문화교류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이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교류한다고 하면은 직접 보게 되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한다면은 그 물리적 갈등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가상 공간에서 뭐 아바타를 활용해 가지고 광복절인 한글날 같이 그 이념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메타버스 온라인 행사를 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관광지를 갖다 메타버스 투어한다는 거,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가상된 통일 대한민국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현해 본다는 것은 꿈을 꿔볼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건 고령에 의해서 만날 수가 없는, 고령과 정치적인 갈등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메타버스 상에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공감대입니다. 특히 어 남북 분단을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걸 세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메타버스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리적 관심이나 사회적 관점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하는 거니까 훨씬 그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뭐 통일 문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냐면은 이 국제적 공감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고착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공감대를 갖다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공력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 가상 공간이나 디지털 세계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공간에서 외국인들에게도 메타버스 한국 명예시민을 부여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 평화 통일의 당위성 같은 것을, 그러니까 결국 통일 관련 콘텐츠를 갖다가 노출시켜 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존에 오프라인 상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렵죠. 그 현황과 문제점인데요. 김정은 정권이 지금 현재 통일보다 정권 유지에 유념을 하고 있고, 또 정보 확산이 되면은 자기들이 정권이 무너질까 겁을 내고, 그래서 메타버스 협력전을 제한하고 있죠.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통신 문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리고 인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엄연한 현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첨단 서버나 장비의 반입을 제한하고요. 북한 내 설비, 북한은 지금 휴대폰 있지만 인트라넷 같은 컨셉이죠. 그리고 민간 차원 합작 사업 사실상 불가하고요. 또 기술적 한계, 현재 국내 기술과 북한 기술과의 표준에 대한 문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라는 것은 이제 극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메타버스라는 것이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로 가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꿈과 희망으로 가는 이 변주곡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변주곡이란 그렇잖아요. 노래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성격을 섞어가면서 간다고 그러면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아름다운 곡이 되죠. 그게 아마 하나의 주제를 견지하면서, 통일이라는 주제를 견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변주곡이라는 개념인데, 한반도 메타버스는 미래와 꿈을 향한 변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 메타버스는 아주 변죽 같은 아주 아름다운 우리 그 음악적인 성취를 보여주듯이 그런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